65번 계약의 불성립,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서 무효는 성립을 전제로 해서 쓰는 용어라는 것. 불성립과 무효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1번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이게 바로 계약 체결상 과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계약은 성립은 됐으나 무효라는 사실. 그러면 알았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았던 자라는 것은 갑이라 합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하면 이 자가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옳은 지문. 2번 타인 소유에 속하는 매매 계약. 총칙에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라는 사실. 근데 갑자기 원시적 불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타인 소유 속하는 매매 계약은 유효. 2번이 틀렸습니다. 세 번째,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다. 여기에 세 글자로 불성립 또는 불합의. 그렇다면은 밑에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1번입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의 계약은 성립은 됐으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성립에서는 무효 관련된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수량을 지정한 부동산 매매 계약,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요거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로 해결할 것이지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이 문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계약 교섭 부당 파기입니다. 불성립이죠. 이럴 경우에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 띄웁니다.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하다. 그러면 이걸 총칙에서는 처분권 없는 자 채권 행위 유효 같은 말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한데 만약에 취득해서 못 넘겨주게 되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로 해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성립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틀린 거 1.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일 것. 만약에 구체적 확정적이 아니면 청약의 유인. 2번처럼 아파트 분양 권고는 청약의 유인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 번째는 상호교차. 그러면 상호교차됐을 때 언제 계약이 이루어질까요? 발송한 때가 아니죠.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발송 관련돼서는 계약법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 또는 발송주의, 승격발, 승낙, 격지자, 발송. 나머지 건 도달로 기억하시면 되고, 네 번째 거 3번 틀렸고요.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사청약을 볼 것이고, 다섯 번째, 미리 정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 본다는 뜻을 청약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답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차 청약 도달입니다. 발송 아니라는 거. 동시이행 쌍무계약의 특질이죠. 모두 골라라. 기억. 계약이 끝났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니은 피담보 채권 변제 의무와 근약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요거는 동시이행 관계로 볼 수가 없다. 이거 뭘까요? 돈 갚는 것이 선이행 의무고 말소는 후이행 의무입니다. 이것도 채권이 주고 밑에 근저당권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 신청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허가받기 이전 협력할 의무는 있고 돈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리얼 건물세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건물 매매가 형성되면 서로 주고받는 것은 당연히 동생관계로 봅니다. 정답은 3번. 참가 봅시다. 변제기 도래, 채권 변제할 의무,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자,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주종관계. 항상 기억하시면 주종을 선택한다면 답 찾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 또나 허가받기 이전 지금 돈 줄 의무는 없고요. 협력할 의무이기 때문에 동생관계로 보지 않는다. 68번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 소실되었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을 의미합니다. 후발적 불능. 1번 갑과의 책임이 없다. 서로서 잘못이 없네요. 그러면 매도인을은 매수인 갑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주의할 것은 이 을이 매도인이라는 사실, 양쪽 잘못 없다. 그러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동그라미 3번 갑의 과실로. 그러면 매수인 잘못으로 소실됐다면 잘못 없는 을은 잘못 있는 갑한테 당연히 대금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지문. 을의 과실. 매도인 잘못으로 주택이 소실됐다면 이거는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이 돼서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해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 다섯 번째, 갑의 수령지체라고 했습니다. 매수인 잘못 있네요. 따라서 지금 매도인은 잘못이었기 때문에 잘못 있는 갑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틀렸네요. 있습니다. 5번. 따라서 이것은 잘못 있다, 없다로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은 채무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세 가지 겁니다. 지금 채무 잘못 있다면 채무불이행, 채권자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곧 문제 나올 것이고, 양쪽 잘못 없으면 돈 청구할 수 없으니까 누가? 채무자가 대가 손실을 부담하면 되고, 채권 잘못 있게 되면 돈 달랄 수 있으니까 이때는 누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문제로 나오도 되고요.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후발적 불능 체계 완벽히 이해해 둘 것. 69번 갑 나옵니다.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한테 귀속.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병은 을한테, 낙약자한테 수익 의사 표시를 하였다. 권리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과 을은 합의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을이, 낙약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세 번째,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이때 수익자는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낙약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3번이 정답. 해제권은 없지만 손해배상으로 수익을 받는다는 뜻. 네 번째,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합니다. 을은 병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이전 등기를 지체하게 되면 이 을은 갑에 대한 하한병권 가지고
수익자한테 항변할 수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 을이 갑의 체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병에게 수익자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유약자 갑한테 해야 됩니다. 잘 보시면 을은 병에게 원상회복 청구할 수도 없고요. 을은 갑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한다는 얘기죠. 주의하시고요. 자, 볼게요. 병이 수의사 표시. 자, 을이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는 유약자 갑이 합니다. 원상회복도 갑이 합니다. 수익자. 지금 보시면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세요. 빵빵 숏 빵빵 숏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원상회복 유약자가 들어갑니다. 수익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0번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적법하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된 후라도 착오가 있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있다. 해제된 후도 취소할 수 있고 하자담보 책임 성립 관계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하자마자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합의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3자 보호규정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 세 번째, 매도인의 이행불능, 갑이라 해볼게요.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께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자, 변제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 어차피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저쪽에 이행할 수가 없죠. 따라서 매매대금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 3번 정답. 네 번째 거.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토지 매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건물을 매수한 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섯 번째,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네, 공유물로 매매계약이 체결됐겠습니다. 1위는 다른 공유자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띄워볼까요? 갑 변제기, 을 변제기 동시행관계 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화재가 돼서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면 을은 자, 매매대금 변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 태도. 다음은 해약금입니다. 계약금 해제죠. 옳지 않은 것. 1번 계약금,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됐다. 그러면 계약금 해제 기준이 되는 것은 네,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고 약정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주의하시고 이행기 전 미리 이행 착수하였다면 계약금 해제 행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해약금 해제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 따라서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네 번째, 계약금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서 해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계약금 100 이행 제공하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때 공탁해야 되느냐? 판례 태도는 공탁할 필요는 없다. 정답입니다. 5번 허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 받은 것은 이행 착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은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허가 지역에서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으나 다른 해제는 할 수 없다. 세트로 기억하세요. 띄웁니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는 거. 72번 매매계약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일방이약. 그러면 일방이약이라는 것은 이약 완결권을 한쪽만 갖는다는 뜻이야. 그럼 이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 완결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상대방 승낙받을 필요 없이 바로 매매 효력이 생긴다. 조문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 옳은 지문입니다. 두 번째, 매매계약 비용은 매수인이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쌍방이 균분. 세 번째, 목적물, 권리가 아니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권리 하자일 때 담보 책임 들어가고, 네 번째 것은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대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아니고 매도인. 그래서 매매계약 후 과실 지문이 나오면 매수인이 대금을 다 완납했으면 매수인 것,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 매매 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 환매권 보류 등기했을 때 법 조문상 환매 같은 경우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5년 후 들어간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등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매 등기, 매매 등기 시부터 효력이 있다는 것은 이 자체도 논리가 모순이죠. 환매 등기하게 되면 그때부터지 매매 등기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72번 띄웁니다. 완결권, 형성권. 일방적으로 형성시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바로 매매 효력이 발생한다. 73번 을은 갑으로부터 약정 없이 토지 임차. 그럼 기간 약정 없으면 이제 키워드가 바로 해지 통고가 나옵니다. 약정 없을 때 해지 통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해지 통고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서 임대차가 끝나죠. 옳지 않은 거 1. 그래서 6개월 경과하면 소멸하고, 거꾸로 을이 해지 통고하면 1월. 두 번째, 이기 차임 연체가 되면 임차인한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매칭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건물 철거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이거는 강행 규정. 매수권은 강행 규정, 이 합의는 무효. 따라서 을은 여전히 갑한테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동원의 4번, 갑은 원하지 않으면 건물 매수를 거절할 수 있다. 틀린 질문입니다. 왜 틀렸을까?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약정 없는 주인께서 해지 통고가 들어가면 유효리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때 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바로 지상매수권 들어갑니다. 요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좋든 싫든 무조건 사야 된다는 뜻. 다섯 번째, 매수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갱신권 행사할 필요가 없다. 당연합니다. 이유는 약정 없는 해지 통고이기 때문에 주인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바로 매수권 들어갈 수 있다. 띄워보겠습니다. 형성권, 그러면 임대인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뜻. 담보 책임에 관한 얘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1. 타인 권리 매매. 앞에서 유효.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은 이행 불능 당시. 그거 아세요? 손해배상 들어가면 보통 이행 불능 당시 목적물 시가입니다. 두 번째,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됐다. 그러면 알고 산 사람은 당연히 대금감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지문. 디귿, 매매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그러면 모르고 산 사람은 당연히 해지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겠지만 달성할 수 있다면
해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귿짐은 틀렸고 리얼입니다. 건축을 위해 매매한 토지 건축을 받을 수 없다. 요게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산 거죠. 법령상 제한은 권리 하자로 보지 않고 물건 하자로 판단한다는 거죠. 여기 물건 하자 키워드입니다. 권리 하자 아닙니다. 그리고 하자 전부는 당연히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 기억, 니은, 리얼.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을 것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리의 문제고 75번 건물 임대인 값 동의를 얻었다. 체킹하십니다. 을이 병과 전대체 계약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해줬다. 옳은 것. 그러면 합의 동의를 얻어서 을이 병한테 전대했다면 갑과 을의 합의로 종료하더라도 이 병 전착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 년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보시면 을의 동의를 얻어놓고 지금 갑한테 청구한다는 얘기는 논리 모순이죠. 그래서 여기 이 을이 틀린 겁니다. 갑의 동의를 얻어서 갑한테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은 을의 동의가 아니고 갑의 동의를 얻었을 때 갑한테 청구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디귿 갑과 을의 임대차와 을병 전대차 기간이 모두 끝났다. 그러면 이 병은 이 건물을 원래는 을한테 명도해야 되는데 갑한테 하더라도 을이라는 건물 명도물을 면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리얼 을의 차임액이 2개 차임에 달해서 갑이 임대차익을 해지했다는 얘기죠. 을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 대한 그 사유를 통지가 없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와 해지를 구별할 것. 정답은 리을도 맞는 지문이에요. 2번 기억 리을. 약정 없는 해지 통고. 갑은 전체 병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통통. 그런데 이기연체로 해지했을 때는 임대인 갑은 전체 병에 통지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민법상 임대차에서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와 이기연체 해지 반드시 구별할 것. 특별법 갑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설명으로 옳은 것. 힌트를 드릴게요. 지문을 읽을 때 가능한 한 약자인 주택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거의 답이 맞습니다. 기억, 다가구 단독주택 일부 대항력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 구분 소유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니까 이미 취득한 대항력 상실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가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논점을 가지면 있다 없다를 쓸 수가 있다. 디귿도 봅시다. 임차인 대항력 가진 후 임차수 소유권이 양도가 돼서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임차인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양수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한다? 그럼 임차인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따라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이런 얘기죠. 대항력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이전했다는 얘기예요. 대항력 상실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에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정답 3번. 특별법 주택 임대차법 문제 풀 때는 이게 헷갈릴 때는 주택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상가 건물 임대차법 설명 중 옳은 것.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6개월로 정했다. 이 경우에 임대인 주인입니다. 주인은 6개월 유예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옳은 지문이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또는 아니면 1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인은 X마스크. 힌트 드립니다. 특별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은 X마스크.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다 존재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 세 번째, 사업자 등록이죠.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이때 대항력이나 우선면제권 취득이면서 존속 요건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네 번째 거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최초의 임대 포함해서 3년 아니고 10년. 틀렸고, 다섯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 상실했습니다. 점유가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면제권 상실될 이유가 없습니다. 띄워봅니다. 임대인은 X마스크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의 세상이다? 임차인은 이거 또는 이거 선택적 주장할 수 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 기억은 매매대금 지급 담보기간 가등기한 경우는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등법 적용은 소비대차 채권 들어가서 채권자 폭리, 그 다음에 등기 등록됐을 때 이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두 번째,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이지 않을지라도, 즉 그지같이 평가하더라도 청산기간은 진행합니다. 주의하십니다. 세 번째, 청산금이죠. 근데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틀렸습니다. 가등기 담보권 앞에 있는 선은 가담보권자가 안고 갑니다. 뒤에 것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피담보 공제한 것이 아니고요.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후는 공제할 이유가 없다. 선만 공제한다. 디귿 채무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용감한 제3자 전부 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니은하고 리을 잘 보시면 청산금을 그지같이 평가해도 통지 효력이 있다. 그런데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하면 청산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띄워볼까요? 매매대금 지급한 담보가등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대차를 출발하고 청산금 평가할 때 선순위 채권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피담보 채권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 채권에만 공제하고 후순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집합건물 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면 이것도 주종 관계로 들어가 보세요. 전유 부분이 주, 대지권이 종. 그러면 주된 것에 지금 압류가 들어왔다면 종된 것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미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 전 구분 소유자 특별승계인께서는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 요거는 승계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연체료까지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공용부분.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 요거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구별합니다.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약으로 공용부분을 했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는 것은 틀렸고, 네 번째 질문은 공용부분, 구분 소유자 공유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분할 청구 대상이 아니죠. 다섯 번째 관리단, 단체입니다.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해서 성립되는 단체란 사실이죠. 띄워보겠습니다. 정답이고요.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기억하세요. 집행, 의결기관이고, 그러면 관리인은 집행기관,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이 제대로 하는지 감독기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관리단은 당연 성립하는 단체라는 사실. 80. 2015년 병의 토지를 매수한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에서 직접 을에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하고요. 신탁자가 매수인 자격으로 해서 매도인 병과 계약을 체결했고, 이 병의 등기가 수탁자 을로 넘어갔다는 이야기.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그걸 딱 파악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번, 을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등기가 됐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여전히 병이다. 옳은 지문. 따라서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소유자가 누구니까? 매도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이렇게 직접 공격할 수는 없고, 이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대위에서 이렇게 말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옳은 지문. 네 번째, 갑병 매매 계약이 무효다. 이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을로부터 정의 이 사실을 알고 전득한 경우, 그러면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선의 악이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한다는 사실이죠. 80번까지 틀린 지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2회 실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